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에 앞서 주식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향후 두세 달 정도 단기 상승장이라도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기에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하는 해당 달로부터 두세 달은 약세장이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 상승장이라도 또는 장기 상승장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잠깐 올렸다 내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금리를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렸던 시기를 과거 몇십 년간의 사례를 찾아보면 금리 인상기 내내 주가가 빠졌던 것이 아니라요. 금리를 올릴 때 처음 인상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2022년 지난 3월이죠. 이 시기부터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또는 국내 시장인 코스피건 두세 달 정도 하락하거나 횡보장을 거쳤습니다. 이 처음 금리 인상한 이 시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의 금리 인상기에도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후의 금리 인상기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난 뒤에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것이 이미 과도한 우려로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유동성이 회수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환경에서 주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해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굉장히 급격하긴 하지만 첫 금리 인상이 3월에 일어났고 과거 사례를 오늘에 반영해보면 약 3개월 뒤인 6월쯤부터 반등을 할 거라고 제가 올해 초 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곧 나스닥이 단기 반등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제가 나스닥의 과거 차트를 몇십 년치를 봤는데요. 지금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연초 고점 대비 31.27%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과거에 이렇게 30%씩 빠졌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 역순으로 봤을 때 2020년 코로나 직후가 30.51% 빠졌고요. 2018년에 일시적으로 왔던 하락장에 23%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고점 대비 25.43%가 빠지고 단기 반등을 했고요. 그 유명한 IT 버블 때도 39% 빠지고 단기 반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빠지면 그 후 약 2달에서 3달 정도라도 단기 반등장이 와줬던 겁니다.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상승장이 와줬었죠. 저는 주식의 경우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S&P 500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 정도 저점에서 첫 반등 이후에 이 정도 저점에서 주식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주식을 잡았던 이유도 S&P 500이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빠졌던 하락률이 과거 통계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할 만한, 분할 매수를 할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별 기업과 다르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관, 개인, 연기금, 기업들 할 거 없이 많이들 참여를 하고 그 주식시장의 전체 규모 대비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가격에 대한 또는 시장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의 주가를 가중평균해 놓은 이 지수라는 것은 한 번에 어느 정도 이상 빠지기가 힘든 겁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사례들도 대부분 25에서 40% 사이에서 단기 반등장이라도 와줬죠. 지금이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금리 사례와 겹쳐서 생각을 해볼 때 시기적으로 지금은 꽤 괜찮은 단기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과거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다면 물린 사람들은 한번 물을 타볼 수 있는 구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단기 반등장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맞출 거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가 이러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직접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시황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큰 시황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상승장과 그 이후의 조정장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그에 앞서 요즘 저의 투자 생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자면, 저는 비록 지금 투자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다 보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 전에는 매매에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던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을 처음 접하고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예외가 많아 보이고, 그래서 매매에 참고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외의 수단들로도 충분히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의 활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식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엘리어트 파동을 다시 한번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비트코인 투자할 때 맞는 구석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타를 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 엘리어트 파동과 친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절대 지표는 절대로 아니나 매매할 때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차트를 켠 이유가 있는데요. 엘리어트 파동에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중 되돌림이라는 건데, 상승 5파가 나온 뒤에, 특히 상승 5파에서 연장 파동이 나온 뒤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데 기존 고점을 상회하는 조정 파동이 나오면 그 다음에 C파는 A파의 끝점을 하회하는 큰 하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직후 시작됐던 이 1, 2, 3, 4, 5 파동, 그리고 5파에서 이러한 상승 세기형 수렴이 나왔죠. 그 뒤에 ABC 조정이 한 번 나오고 ABC 조정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런데 이 고점이 기존의 고점을 상회했죠. 그러고 나서 A, B, C, D, E 5개의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 5파 중에 세 번째 파동의 끄트머리 부근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3파가 다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하고 반등이 올진 모르겠으나,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정도 부근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론을 활용했다면 이렇게 ABC가 나오고, 이것이 이중 되돌림일 수 있겠구나, 고점에서 꺾였네,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봉으로 본 비교적 중장기 추세에서도 이론이 활용될 구석이 있고, 저는 요즘 단타를 칠 때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을 보고 단타를 치는데요. 이러한 단기, 중기, 시간봉을 볼 때도 파동이 최근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매매에 사용했던 차트입니다. 보시면 엄청 복잡하죠. 이것을 계속해서 그려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크게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또 5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파 안에서 1, 2, 3, 4, 5가 있고, 조정파동으로 ABC, ABC, 1, 2, 3, 4, 5로 규칙에 딱 맞게 파동이 떨어지고 있고, 3파에 대해서도 그 안에 소파동 1, 2, 3, 4, 5가 있고, 그 안에서 1, 2, 3, 4, 5, ABC, ABC, 1, 2, 3, 4, 5가 있고요. 3파의 3파에 대해서도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ABC 조정이 있었고요. 다시 1, 2, 3, 4, 5가 있고 조정이 왔죠. 아직 엘리어트 파동을 자세히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직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파동들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실제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보다 보니 역시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 책에 있는 얘기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매매 경험을 쌓으면 어떤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상승 임펄스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원래 이 4파 조정은 1파의 꼭지점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1파의 꼭지점에 위에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보면 1, 2, 3, 4, 5로 충분히 카운팅 될 수 있는 파동인데도 이 4파가 1파에 겹치거나 아주 살짝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운팅을 했을 때 4파가 1파를 하회할 수도 있겠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실제로 파동이 나오면서도 1파를 살짝 하회했을 때 교과서적으로 5파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대신 조금 침범을 했어도 여전히 5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론책과 실제 간극을 줄여나가다 보면
이것도 다른 여러 유용한 지표들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혹시 매매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알고 계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와 이론의 간극을 줄여 나가시고 그렇게 매매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시 시황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엘리어트 파동을 좀 적용시켜서 현재 상황과 그럼 앞서 살펴본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공유드렸던 관점에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큰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러한 평행 채널이 깨졌고요. 이렇게 깨진 뒤에는 빠르게 이 평행 채널 위로 올려주지 못하면 최대 평행 채널의 높이만큼 더 빠진 구간인 약 16에서 14K 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걸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을 대입해 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게 만약에 해당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아까 보셨던 1, 2, 3, 4, 5 큰 대상승 위에 ABC, ABC, 1, 2, 3, 4, 5의 이중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 뒤에 3, 3, 5의 조정이 나오는 건 또는 1, 2, 3, 4, 5, 3, 5의 조정이 나오는 건 엘리어트 파동에서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정의 형태입니다. 현재 마지막 조정 파동이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형성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명백하게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좋다. 선물을 할 때도 숏 위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만약에 이미 이 3파의 끝이 나왔다면 4파 되돌림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빠진다면 그것이 3파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현재 파동을 자세히 보시면 1, 2, 3 그리고 지금 4파가 삼각형 또는 플랫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4파에서 이런 수렴의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5파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파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5파가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살짝만 뚫는다든지 또는 하회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 5파는 단절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 또는 조금 더 내렸을 때 구간이 저점이 돼서 4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엘리어트 파동에 따르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저만의 팁인데 이렇게 평행 채널이 뚫릴 경우엔 평행 채널 높이만큼 한 번에 가지 않고 평행 채널 높이의 반절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근도 공교롭게 한 번 더 빠지면 평행 채널에 닿을 만한 구간입니다. 자,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단기 반등장 시나리오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나스닥도 앞으로 약 두세 달간 단기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하락 때 나스닥의 하락에 동조화가 돼서 비트코인도 힘을 못 썼던 것을 생각하면 반대로 나스닥이 힘을 받는다면 비트코인도 반등장이 오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도 향후 두세 달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결합을 해보면 금리 인상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은 6월이니까 약 6월에서 3달 정도는 또 단기 반등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 지표들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평행 채널에 이탈했을 때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근거들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큰 관점을 유지할 생각이고 구독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드린 여러 얘기가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이 근간에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문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에 있고 하락 추세인 만큼 숏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곧 다가올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면밀히 요즘 더 자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